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나쁜 자세는 물론 불균형한 생활 습관들은 각종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목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은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은 안전하신가요? 얼음 만지고 나면 찌릿하는 그런 식이 양손, 양발 저리 가죠. 어깨하고 뭐 이쪽 팔이 계속 아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온다는 느낌? 일어날 때 어지러움 증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경추로 불리는 목은 근육과 인대의 내구성이 약해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좋지 않은 자세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경추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데요.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경추 척수증으로 진행돼 신경이 마비돼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마비에 이를 수도 있는 경추 척수증에 대한 모든 것을 강성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목에 이렇게 경추 통증, 근육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과 날개뼈와 팔이 저리는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목뼈에서 뼈가 자라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해지면 생기는 척수증, 이런 게 목 질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목에서 일어나거나 등에서 척수가 눌리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뇌에서 그 다리로 내려가는 큰 신경 통로인 척수가 디스크나 뼈나 뭐 외상, 염증, 종양 등에 의해서 꽉 눌려서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겠습니다. 경추 척수증의 증상은 예전에는 이렇게 젓가락질, 특히 젓가락으로 콩 자반이나 김을 이렇게 잘 못 잡는다든지 와이셔츠 단추를 잘 못 채운다든지 이런 게 주 증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빨리 못 보낸다든지 정교한 손동작을 잘 못하게 되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90% 이상 수술이 필요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잘 합니다. 척수증이 있다고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록 척수가 많이 눌려 있지만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져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척수증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가을 향기가 도심을 채우고 있는 9월의 어느 날, 이종우 씨는 병실에서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후궁 절제술을 받고 입원해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몸 상태가 그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손, 양발 저리 가죠. 얼음 만지고 나면 찌릿하는 그런 식이 돼가지고 왼발이 심했고 오른발은 왼발의 한 절반 정도, 손은 오른손이 심했고 왼손은 오른손이 한 절반 정도. 병원에 입원하기 한 3, 4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커지더면은 딴 병원에 2달 반 다녔는데 점점 더 아프기만 시작하지. 그래가 마누라가 수소문해서 일로 왔습니다. 요 손만 지금 났으면 퇴원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그만 다 돌아왔어요. 있어가 물리치료 계속 하자고, 재활치료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손 이건 좀 어떠십니까? 이쪽은 그만 다 났었다고 보는데. 그 다리 힘은 괜찮으시고. 요 손이 좀 그렇죠. 좀 더 아직까지 그 말랑말랑한 거 있으세요? 있어요. 요것도 악력기 요것도 한번 하시고.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이거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로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예.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 휴대폰 이렇게 누르고 타이프 치고 이런 데도 괜찮거든요. 그래 제가 그것도 많이 하는데 요걸로 좀 쑤시니까 좀 네, 덜해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요.
오른손잡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이게 좀 잘 안 되면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예. 요 보호대만 잘 차시고 예. 걷는 연습 한번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세요. 예.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건 많이 나아지셨죠,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 이야기하네. 아, 다행입니다. 예. 예. 오늘도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 근력 약화로 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좀 걷기가 불편하시다 그러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척수증이 있다 보면 이렇게 다리에 힘아리가 풀린다, 이렇게 힘이 풀려서 혹 주저앉으려고 한다든지,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든지, 이렇게 외래 들어오실 때 보면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 뒤뚱거리시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다리를 약간 많이 벌려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팔도 많이 저려 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가진 환자인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렇게 목신경 앞쪽에 있는 인대인데 그게 원인 불명으로 뼈가 이렇게 잔뜩 자라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하얗게 치약처럼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뼈가 신경을 많이 눌려서 마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를 풀어주는 감압술을 통해서 이렇게 눌렸던 척수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척수의 흐름도 잘 보이고 마비에서 많이 해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종인대가 골화되면 뒤쪽의 척수를 압박해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정교한 손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는 힘들기만 했던 동작이 재활의학과와 함께 복합 재활치료를 진행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여기 재활을 처음 받으실 때 이제 아버님 원하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평가를 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많은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이제 식사하기, 특히 젓가락을 이용하실 때 좀 음식을 많이 흘리시고 그런 게 있으셔서 지금 현재 젓가락 훈련하고 있고, 물리치료는 이제 대동작 위주로 큰 움직임 위주로 한다면 작업치료는 이제 소근육 위주로 하고 이제 일상생활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걸음걸이나 다리 힘이나 이렇게 팔 힘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핸들 돌리는 거라든지 브레이크 밟을 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좀 빠지면 아무래도 승객의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특수재활팀이랑 같이 연계해서 다리의 근력 강화 그리고 팔의 정교한 손동작에 대한 특수재활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하면 끝이 아니고요. 다시 또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재활의학과의 팀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병원 정문을 들어섭니다. 바로 이종우 씨인데요. 퇴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 오늘 첫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네요. 일단 목 상처 한번 볼까요? 네. 아, 괜찮으시네요. 네. 여기 손 한번 보여주세요. 손 요렇게 한번, 손 힘 잠깐 빼시고, 네. 힘 빼시고. 요거 이렇게 꼬물짝꼬물짝 반사도 많이 줄었어요.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신경 변성이 있어서 요거 때문에 여기 그때 손 사용이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주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는 목 보호대는 푸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택배 생수 이런 거 왔다든지 그런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뭐 이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렇게 무리한다 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호대는 이제 푸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한 달 있다 또 만나겠습니다. 당분간 재활의학과 다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료를 끝내고 종우 씨가 아내와 함께 찾은 곳은 근처 공원입니다. 수술 후 오랜만에 나들이어서 그런지 괜스레 설레는 것 같은데요.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걸음걸이는 완전히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앞에서 보면 모르는데 뒤에서 걸을 때는 팔자 걸음을 왼쪽 다리가 약간 찌부덕찌부덕하게 걷는다 그랬거든요. 잘 넘어지고. 그런데 요번에 이거 하고 나서 그런 가지고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안 아파가지고 평생 아기자기하게 도손도손 잘 살아야죠. 예,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같이 잘 삽시다. 아, 예. 고맙습니다. 당신 말 잘 들었. 본래 잘 들었는데 더 잘 들어요. 꼭 잡은 두 손에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더는 아프지 말고 웃음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료진들은 바쁜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약간 엄청나게 아픈 여기 목 통증이거든요. 목 통증인데 요 CT를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수술하고도 일부는 좋아졌는데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여기가 가늘어져서 실제로 아픈 거거든요. 항상 하는 수술이지만 강성식 원장은 매번 이렇게 담당 의료진들과 회의를 거듭합니다.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의료진의 노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성관 씨를 만나러 가는 길. 김성관 씨 여기 팔 많이 아프시죠? 이게 다음 주까지 되면 너무 이제 마비도 진행되고 팔 통증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 지금 뭐 갈수록 하루에 진통제 3개 4개 맞아도 너무 아프시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오늘 그 점심시간 부근에 하여튼 빨리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극심한 목 통증과 그리고 날개뼈 주위 통증과 왼쪽 그 손저림 그리고 약간 보행 장애 이런 걸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척수증이었지만 척수증하고 신경근증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좀 힘들었던 거는 척수증 증상이었고요. 왼쪽 팔 아프신 거는 신경근 증상이 있어서 두 가지 질병이 같이 혼재돼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90%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데요. 이 환자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워낙 그 사이즈가 크고 비수술적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좀 더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정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수술 전 준비를 하는 김성관 씨. 회진 전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인데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라 해야 돼요. 아니, 목 때문에 이 팔을 지금 못 써요. 팔을 완전 마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깨하고 뭐 이쪽 팔이 계속 아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안 났어가지고 그 이제 물리치료 받는 데서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그 MRI 찍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와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누가 뭐 여기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원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안정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가가지고 그렇게 여기 살게 됐어요. 드디어 수술실로 내려가나 봅니다. 여전히 통증으로 표정이 밝진 않은데요. 수술이 끝나면 환한 미소를 띤 성관 씨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성관 씨는 목 뒤에 우리 뇌에서 목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그걸 척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고속도로라고 아주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변하는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돌덩이 같은 뼈가 이 신경, 굉장히 큰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지금 뭐 마비도 유발되고 팔도 저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신경 공간이 꽉 눌려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후궁 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식 원장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며 모든 수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경추 후궁 성형술은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두툼해진 뼈와 인대를 제거해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로 기존 질환 환자에게도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추의 신경 조직인 척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 접근을 통해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매우 세심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므로 의료진들은 더 집중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경추 3번, 4번, 5번 이런 데는 수술이 한 1mm만 잘못돼도 팔, 다리 이런 데가 모두 마비가 오는 아주 위험한 수술인데요. 처음 계획했던 플랜 A대로 계획대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수술이 잘 끝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환자분 그 왼쪽 팔 이렇게 통증 되게 심했던 것도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척수가 심하게 눌려 있어서
이렇게 그 척수 재활 치료를 아마 하실 거고요. 팔 통증 조절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술이 한 번 하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제 조금은 통증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조금씩 손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달라진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뭐 이래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이 왼쪽 팔이 막 전체가 막 통증이 억수로 심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은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게 주먹이 잘 안 지지거든요. 두 개가 지금 뭐 지나는 것처럼 막 마비, 어떤 때는 마비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상황 보고 한 달이나 뭐 있어 보고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완전 하질 않으니까 이양할 것 같으면 지금 요 입원했을 때 여기 다 안 낫더라도 뭐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강태화 씨. 그렇게 기다리던 퇴원 날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도 그의 운동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제 서서히 일을 하면서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양산의 척추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MRI를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이제 터져 있는 상태고 협착까지 같이 와 있는 상태다. 시술을 받았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증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저리고 더 뭉친다는 느낌? 부산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갔어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병원을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왔는데 근데 강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는 허리가 아닌 것 같다. 그 등하고 목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저도 이제 해볼 건거리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목에도 증상은 조금 있지만 이제 등에 있는 척수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을 알아서 선생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냥 수술 시켜달라고. 수술하고 나올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일상생활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면 네. 그 걷는 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예. 진짜. 저 앞꿈치랑 뒤꿈치랑 붙여서 한번 걸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 운전단속 하듯이. 이거는 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예. 한번 걸어보세요. 아직 완전하지는 아직도 못해도 완전하지는 이 않죠. 정도는 예. 잘 됩니다. 예. 그래도 조금 따끔따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그,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균형 감각이 아직 이렇게 하면 조금 비틀비틀 거려서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보조기만 잘 차시고 퇴원 잘 하십시오. 코로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네,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허리에 시술이나 주사 치료, 이렇게 신경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가 보통 아플 때는 우리가 체분절이라 그래서 뭐 허벅지 옆쪽이 아프다든지 허벅지 뒤쪽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정한 패턴을 띠는데요. 이 환자는 그런 패턴을 띠지 않고 모호하게 아픈 그런 통증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목이나 등, 그러니까 경추나 흉추 쪽에 척수관 눌려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흉추에 황색 인대라고 불리는 우리 뒤쪽에 있는 인대가 뼈로 변하는 황색 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과 등과 허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가 등 부위입니다. 오히려 목 수술보다 등 수술이 흉추 수술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뼈 사이에 신경이 도망갈 공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총 2마디가 있었는데요. 한 마디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초음파 드릴로 좀 깎아만 냈는데 나머지 밑에 마디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하게 되면 뼈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뼈를 굳히는 유압술까지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뚝 이렇게 굵게 튀어나왔던 뼈를 다 갈아내고 한 마디는 그냥 조금만 갈아냈기 때문에 그대로 뒀고
밑에 마디는 너무 많이 뼈를 갈아내서 고정을 하게 되는 유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시고 다리에 감각이 이상한 것과 다리 힘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특수 재활 치료를 많이 받고 지금 보행 연습이라든지 근력 강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지금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계십니다. 태화 씨는 오늘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재활 치료 후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수 치료를 받고 나면 다리에서 느껴지던 이상 감각들도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펼욕을 봐요. 펼욕. 이렇게 시작. 힘 줘요. 힘 줘. 유지. 다리의 근력을 기르는 재활 치료는 무척 힘이 듭니다. 하지만 태화 씨는 오늘도 잘 참아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좋아지는 그의 걸음걸이는 태화 씨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수술이 비록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다리에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근력 약화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활 치료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신다면 수술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 아프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비 오기 전에 한 70%, 80%까지는 근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화 씨가 바빠졌습니다. 퇴원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기다렸던 시간이지만 막상 집으로 가려니 조금은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더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운동이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술이 다가 아니고 재활이 내 몫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퇴원 후 첫 진료를 받으러 온 최동진 씨는 수술을 달라진 생활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진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계속 담이 오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 증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혹시 어지러움이 이석증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 관련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왔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경추척수증이라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했지만 수술해서 차후에 이제 제가 더 건강을 더 찾는다면 이제 가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팔저림 현상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어지러움 증상도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지금은 재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실, 상처 한번 풀어보실래? 네. 상처도 많이 옅어졌다, 그죠? 네. 손 요렇게 한번 볼까요? 힘 잠깐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이것도 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수술하고 많이 펴졌고 이게 가끔 요 나사가 이렇게 백아웃이라고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활 치료 잘 하시면 되고 가끔 요 나사 빠지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뒤에 오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목 통증도 호소하셨는데요. 이렇게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린다, 이렇게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MRI를 유심히 보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서 이제 목을 거쳐서 우리 등이나 허리 쪽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척수가 디스크에 의해서 강하게 압박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척수증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척수가 압박되어 나타나는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눌린 척수를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 빈 자리에 빈 공간이 있게 되면 디스크가 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 인공뼈를 넣고 유압하는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하시고 목 통증하고 이렇게 막 어지럽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은 많이 호전되셨고요.
예전에 비해서 한 80-90%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서 지금 이분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하고 계십니다. 수술 후에 진행되는 재활 치료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진 씨도 재활 치료만큼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받습니다. 재활 치료 후 전체 몸의 균형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이곳에서 배웠던 치료를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면 더 건강해진 동진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의 생활에서는 몰랐던 면들이 조금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관리를 하면 조금 생활하기 편하겠다.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후 후유증 같은 게 없었으면 싶고요. 제 나름대로 건강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경추 척수증은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척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을 동반한 척수증은 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험 많고 숙련된 경추 전문가를 찾으셔서 척수증이 발견된다면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0대 이후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젊은 연령층에서도 목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은 쓸수록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